제 생각대로 부채 한도 이슈가 다음 주까지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스닥은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매도세가 약해져 거래량이 줄어들며 올라온 자리를 잘 지켜주고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빅테크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었는데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은 강한 모습을 지속하며 미국 증시를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우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4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됐는데 시장은 이 결과를 기다리며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도 물량이 나온 듯합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는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 개장 전부터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됐고 나름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화요일도 계속 빅테크 기업들만 강세를 보이며 장 중반까지 나름 보합세로 버텨주던 미국 증시는 장 막판에 매도 물량이 한 번에 나오며 나스닥이 마이너스 0.18%, S&P 500 마이너스 0.64%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TQQQ는 0.38% 상승해 29.2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스윙 계좌에서는 여전히 TQ를 보유하고 있고 TQ가 30달러에 도달하면 추가 매도하려 합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장 전에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경제 지표인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발표됐습니다.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6%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고 예상치인 4.2%를 크게 하회하며 지난달 수치보다 하락했습니다.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지난 두 달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던 소매 판매가 플러스 0.4%로 발표됐지만 예상치인 0.8%보다는 작게 나왔습니다. 산업 생산은 지난달 수치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0.5%로 발표되며 지난 22년 9월 이후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을 종합해보면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발표돼 인플레이션 압박이 예상보다 낮고 산업 생산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돼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일종의 연착륙 신호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화요일 미국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경제지표 발표 이외에 새로운 이슈는 없었고 월요일에 이어 화요일에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지속됐습니다. 올해 투표권이 없는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현 시점이 금리 인상을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아예 종료할 시점은 아니라고 발언했으며 데이터에 따라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투표권이 없는 토마스 바킨 총재 또한 6월 금리 결정은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에 따라 달려있고 만약 더 많은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편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상업용 부동산 위험을 잘 이해하고 지역은행과 소형 지방은행들에 의한 위험을 완화해야 된다라고 언급했으며 상업용 부동산 위험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으로 발언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고 6월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은 오히려 어제보다 더 늘었습니다. 보통 금리 전망이 완화되면 채권 금리가 내려가야 하지만 화요일은 2년물 국채 금리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다른 생명공학 회사 인수를 위해 자금 확보 차원에서 미국채를 대량 매도했다고 합니다. 화이자는 장기채를 포함한 8개의 미국채를 총 310억 달러 정도 매각했다고 하는데 이는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채권 매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규모 채권 매도가 채권 가격을 하락시키고 채권 금리를 올리는데 큰 영향을 준 듯합니다. 가격은 결국 매수와 매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금리 전망이 완화된다고 채권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 매수보다 많으면 내려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화요일은 장중에 떠들썩한 일은 없었고 장 마감하고 얼마 안 지나서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났는데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여전히 큰 이견이 있지만 이번 주말까지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지난 주말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부터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로 떠나고
24일까지 호주 등 외국에서 일정이 있지만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일찍 귀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월 말까지 부채 한도 이슈가 지속될 거라 생각했는데 어쩌면 다음 주 내로 수월하게 부채 한도가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 부채 한도 이슈가 다음 주까지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스닥은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매도세가 약해져 거래량이 줄어들며 올라온 자리를 잘 지키고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빅테크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었는데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은 강한 모습을 지속하며 미국 증시를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미국 증시의 상승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로 인해 왜곡되고 과장됐다며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보일 때 전체적인 증시도 약간의 조정이야 받겠지만 지금 약세를 보이는 다른 기술주들도 실적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하며 주가는 이를 선반영하여 미리 반등할 거라 생각하고 이미 많이 오른 빅테크 기업들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동성이 다른 기술주들에게 흘러들어가 증시는 우상향을 지속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결국 부채 한도 이슈는 끝나 있고 은행 문제와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결국 단기적인 노이즈였다는 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장의 이슈가 단기적인 노이즈였다는 것을 까먹고 그 시점에 발생하는 새로운 노이즈에 집착하며 일일비하는 실수를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만은 기업의 펀더멘탈과 관련 없는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